오늘은 주식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투자 전략 관련한 이야기 자주 드려왔고, 투자 전략을 빨리 세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꽤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듯 해서, 자, 오늘 증시토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보게 되면요, 최근이 아니죠. 예전부터 보게 되면 투자 전략 관련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조회수가 이상하게 뚝 떨어져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꼭 많이 봐주시고요. 끝까지. 그리고 여러 SNS에 친구들아 이런 거 한번 봐봐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조회수가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으로 준비한 아이디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자체도 무한에 가까운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자, 오늘 준비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힌트는요, 배당 수익률과 시중 예금 금리를 이용한 실전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증시토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친한 친구한테 야 너도 이런 거 한번 봐봐라. 대박주만 찾지 말고 이런 것도 봐봐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 주제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이디어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논리를 설명한 데 있어서 두 가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의 강력한 라이벌 무엇이 있을까 한다면요. 이건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위험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식 시장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낮아지고 반대로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안전자산 뭐가 있죠? 채권, 예금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예금 등등의 안전자산의 매력 이걸 뭘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죠. 바로 시중 금리입니다. 더 직관적으로는 시중 예금 금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 정말 낮았죠. 근데 요즘 보면 동네 제2금융권 가면요. 그 특판 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야, 이 정도로 올라왔어? 싶은 게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라는 것은 안전자산의 중요한 매력 척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강력한 라이벌인 주식시장은 무엇으로 매력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 시장 PBR 또는 EV 에비타 또는 펄을 역수로 한 주가 수익률이라는 개념 등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주제는 배당 수익률이죠. 시장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은 안전자산의 금리 요것과 서로 비교를 해서 주식 시장의 매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러한 것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통계 페이지에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 중에 배당 수익률을 추출하고요. 그리고 예금 금리는 이거 한국은행 통계 페이지 가 보시게 되면 이제 예금 금리 중에 신규 취급액 중 1년 예금을 선택을 해서 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 보면 재밌는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하고 은행 예금 금리를 비교하면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상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뭐 공식도 아닙니다. 산수, 산수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을 은행 예금 금리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행 예금 대비해서 예금 금리 대비해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만약에 주식시장이 막 쭉쭉쭉쭉쭉 올라갔다 그러면 배당도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시장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결국 시장이 과열권일 때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요. 극단적으로 1999년 IT 버블 당시 어땠느냐? 이 소수점이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때 당시 예금 금리가 야 이거 뭐야 7%에 있었어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했죠. 이에 반해서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2000년 IT 버블 당시 보면 증시 대폭락하고 난 다음에 시장 배당 수익률이 2% 중반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요때 당시 99년 2000년 당시 보게 되면 예금 금리는 한 7% 6% 후반 거의 비슷한데 배당 수익률이 소수점이었던 게 2% 중반대까지 올라갔으니 상대적인 측면, 즉 은행 예금 등 금리 대비해서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은 99년에 비해서 2000년은 뻥야 하고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대략 중요한 시점에서 변곡점을 볼 수 있는데, 뭐 2007년 이때 증시가 화랑장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고, 반대로 은행 예금금리 쭉쭉쭉 올라가니 상대적으로 주식 메리트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직전 2004년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시장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 그 상대적인 주식 메리트가 높아졌고 급기야 몇 년 동안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는 노골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요즘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즘 좀 뭐가 역전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좀 역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공식을 하나 정형화하고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들을 이용을 하면 은행 예금 금리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을 나눠주게 되면은 자산 배분 비율로 활용할 수 있겠고, 이것은 주식의 자산 비율, 자산 배분 전략상 주식의 비율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코스피 배당 수익률과 은행 예금 금리를 이용한 공식으로 주식의 비중을 쭉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앞서서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은행 예금 금리 이게 이렇게 꼬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잖아요. 요 비율을 계산해서 여기 지금 제가 까만색 막대 도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1999년 IT 버블로 팍 증시가 날아갈 때 10%, 2000년에는 그보다는 주식 비중이 높아지게 됐죠. 2004년 금리 하락기 이에 반해서 주식시장의 배당 메리트가 높아질 땐 75%까지 높아졌고요. 그 이후에 쭉 낮아지면서 2007년 화랑장 때는 주식 비중이 그때 당시는 27%까지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은행금리 쭉 낮아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주주 우선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결국 2019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를 확실히 넘어서면서 100%를 2019, 2020, 2021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살짝 꺾이고 있어요. 자,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199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했다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건 이제 제가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자, 빨간색은 코스피고요. 예. 그리고 파란색 선이 요 이론 주식 비중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결과입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00%안 되는 그 정도의 상승률을 99년 말 이후 기록을 했습니다만, 자, 이 자산 배분 전략, 배당 수익률과 은행 예금 금리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한 요 전략은 누적 수익률 400%. 작년엔 더 높은 위치에 있었네요. 예.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뭔가 한 가지 좀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뭐냐면은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무슨 왜곡이 있느냐? 자, 지난 10여 년 동안 금리 낮아지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주식 비중이 100%에 육박하는 시기가 크게 늘었어요. 요거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적용해 보고요. 일본에도 적용해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이제 일본의 상황을 쫓아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걔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였던 때도 많아요. 이거 그렇게 되면 이거 좀 뭔가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공식들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투자 연구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고 들으셔가지고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보완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로 승수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서 언급드렸을 때 이제 배당 수익률 그리고 예금금리. 이때 배당 수익률은 개별 종목 이야기 아닙니다. 시장 배당 수익률.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의 어떤 비중, 요걸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한 값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곱하기 0.5배 또는 0.7배 또는 멀티플 1 또는 곱하기 1.5배 등으로 해서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연구, 노력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좀 답답한 주식시장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 갖춰지면 시장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 다 무시하고요. 마음 편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고, 오늘 금요일,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보름 정도 남았죠? 4월 29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107차 시크릿 정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 3가지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데요.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와, 3가지 알찬 주제 보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분석 자료들, 증시 토크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 준비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4월 29일 저녁 7시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참여 방법에 관한 안내와 그리고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저희 네이버 카페 공지가 있으니까요. 거기 오셔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이버 카페가 어디입니까? 이제 영상에 저쪽에 배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미술 점수가 미양가 양가집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색깔은 안 맞지만 좋게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